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전자전력제어 개발팀 최선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첫 전력 플랫폼 제어기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전력 플랫폼 제어기를 개발한 이유, 개발 과정,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서의 커리어 개발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력 제어기가 차량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티가 나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거나 체감되는 동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모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게 뭔가 싶으실 것 같습니다. 회전수, 전압, 이 두 단어로 유추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아마 두 번째 동영상을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보시죠. 첫 번째 그림처럼 시동이 제대로 안 걸리거나 동영상에서처럼 차량이 방전되어 고객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전력 제어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바로 차량을 사용하는 고객이 배터리를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위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곳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고객에게 더 많은 상품성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제가 예시를 위해 차량 OTA 진행 화면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래 그림의 유의사항 첫 번째를 보시면 배터리 탈부착이 발생할 경우 블랙박스와 같은 추가 장착된 전장품 전원을 연결 해제하고 4시간 이상 주차하라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력 제어기의 차량 전력 공급 판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OTA를 진행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거나 OTA 업데이트 도중 전원이 차단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전력 제어기는 이런 문제 없이 고객이 다양한 상품성을 느끼실 수 있게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력 제어기는 겉으로 보이는 기능은 없지만 고객이 방전 및 배터리 걱정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에서 다양한 상품성을 느끼실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력 제어기는 크게 3가지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단 이 간단하게 보이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력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에 띄워둔 그림이 차량의 전력 아키텍처를 도식화해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많은 선과 부품이 그려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녹색은 전력을 생성하는 모듈, 주황색은 전력을 분배하는 모듈, 파란색은 전력을 저장하는 모듈, 노란색은 전력을 소모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들은 실제로 전력이 오가는 배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력을 생성, 분배, 저장, 소모하는 모듈과 배선의 조합을 전력 아키텍처라 부릅니다. 이를 조금 다른 그림에서 보면 차량의 구동계, 배터리 사양, 옵션 등에 따라 변경되는 많은 모듈을 해당 그림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 차량은 알터네이터, 12V 배터리가 적용될 것이고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 DC-DC 컨버터, 12V 배터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위 그림 위에도 다양한 모듈이 있을 건데요. 이러한 모듈 중 몇 개가 조합되어 하나의 차량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다 표시되지 않을 만큼 전력 아키텍처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아키텍처로 인해 이전의 전력 제어기 개발은 하나의 차종에 대해 어떠한 사양을 구성할 건지 담당자의 많은 고민이 필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담당자가 파란색이라는 차종의 전력 제어기를 설계한다면 해당 차종의 구동계, 배터리 사양, 옵션 등을 구분해서 제어기에 적용해야 할 기능이 어떤 것인지 그 기능에 어떠한 입출력 신호를 매칭시킬 건지 선택하여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복잡한 아키텍처를 기능과 입출력 신호의 조합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었고 이는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차종에 어떠한 기능을 적용할 것인지 그 기능에 어떠한 입출력 신호를 매칭시킬 것인지 심지어는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소프트웨어의 사양 종수 과다로 이어졌고 이러한 다양한 사양으로 인해 유지 보수의 맨아워에 가다한 소모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담당자의 숙련도에 따라 인적 오류 발생, 오류에 대한 해결 능력 차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전력 플랫폼 제어기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점 차종이 늘어나면서 사양 관리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단일 소프트웨어로 관리가 필요 없게 사양을 구성하여 모든 전력 아키텍처를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제어기인 PDC, 즉 파워 도메인 컨트롤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차량의 구동계, 배터리 사양, 옵션 등에 상관없이 전 차종에 적용되어 내부 로직에 따라 각 차량에 필요한 기능이 동작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제어기를 차종에 전개하면서 발생한 효과는 기존의 사양 관리를 위한 매너와 및 인적 오류의 절감뿐 아니라 단일 소프트웨어 사양을 개발함을 통해 요구사항 및 설계 구체화가 가능해졌고 더 많은 사전 검증을 진행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완성도를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전력 정보의 복합적인 판단, 출력의 단일화가 이루어져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제어기의 사양 축소와 필요할 경우 다양한 전력원을 활용한 기능 동작으로 더 많은 상품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전에는 전력을 사용하려는 제어기가 차량에 적용된 배터리에 따라 어떠한 신호를 수신할 건지에 대해 다양하게 사양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또 여러 배터리가 한 차량에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전기차라면 고전압 12V 배터리가 같이 적용되었을 때 제어기에 있는 두 배터리 정보 중 하나만을 확인하여 단일 배터리의 전력 공급을 받았으나 이 경우 어느 한 배터리의 충전율이 낮다면 A 제어기는 기능을 동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PDC라는 전력 플랫폼 제어기가 들어감으로써 차량에 적용된 전력 저장 모듈, 공급 모듈의 복합적인 판단을 통해 차량 전체의 전력 상태에 따라 A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비 A는 사양마다 다른 배터리 정보가 아닌 PDC로부터 전 차량 동일한 전력 판단 신호를 수신하게 되고 이에 따라 A는 사양 종수를 축소하고 이와 동시에 복합적인 전력 판단을 수신함으로써 고객에게 최대한의 기능 동작, 즉 상품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어기 개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전력 플랫폼 제어기 개발에 있어 난관의 시작은 바로 차량 라인업 및 구동계 전체를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능을 조합한다면 사양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한 기능 중에 어떠한 부분이 동작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또 다른 해결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인터페이스, UL 베리언트 코드, 운행 상태 감시 제어, 그리고 차량 모드 감시 제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차량마다 다양한 입력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차량 사양 정보를 각 기능에 전달하는 UL 베리언트 코드, 이 두 기능은 차량의 다양한 사양과 단위 기능을 연결하여 해당 차량에서 어떠한 기능이 구동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 각 기능이 그에 맞게 동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제작 단계를 판단하는 차량 모드 감시 제어, 발전 및 전력 사용 상태를 판단하는 운행 상태 감시 제어와 같이 각 기능에서 공통 부분을 출력하는 기능을 적용하고 그림과 같이 구성하여 단위 기능 A와 B와 C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난관이 바로 주차 중 부하 동작 시 발생되는 문제였습니다. 주차 중 제어기가 어떠한 동작을 하기 위해 소모하는 전력 대비 불필요하게 누설되는 전력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바로 차량 전체에 브로드캐스팅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차량의 통신 구조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제어기가 어떠한 동작을 하기 위해 전력 판단 정보를 수신하려면 PDC로부터 정보를 받기 위해 통신을 액티브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때 게이트웨이로부터 PDC가 동작 요청 정보를 수신하면 PDC는 여러 배터리의 정보를 수신하여 전력이 사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신호를 A에게 회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조 제어와 브로드캐스팅하는 통신 구조로 인해 여러 네트워크에 있는 제어기들이 살아나서 불필요한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배터리에 대해 PDC의 로컬 통신을 적용하여 차량의 전체 통신을 액티브 시키지 않고 PDC가 배터리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어기 및 배터리와 PDC의 협조 제어 사양을 강건화했습니다. 제어기 A가 전력 공급 요청을 하면 짧은 시간 동안 PDC는 여러 배터리의 정보를 수신해서 동작 가능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 가능 신호를 받은 A는 부하 동작을 시작하고 이때부터는 더 이상의 차량 전체 통신이 필요 없게 사양을 구성하였습니다. PDC는 로컬 통신만을 활용하여 배터리 정보와 제어 신호를 송수신하고 전력 공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차량 전체 통신을 잠깐 액티브하여 부하 동작 불가를 통보하게 됩니다. 해당 신호를 받은 제어기 A는 부하의 동작을 중단하고 PDC와의 협조 제어가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협조 제어 및 통신 구조를 활용하여 부하 동작 시에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난관이 개발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부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플랫폼 제어기 소프트웨어와 차량 B의 개발 흐름을 간략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동그라미는 플랫폼 제어기의 소프트웨어 배포 시점이고 RA 점선의 말풍선으로 표시된 지점이 차량이 생산되는 이벤트입니다. 이때 한 가지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떠한 신규 기능이 추가된다면 특정 시점에 플랫폼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배포가 될 것입니다. 위 그림의 경우에는 신규 기능 2.0 버전이 플랫폼 제어기 소프트웨어 8.0 버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때 그림을 본다면 이 기능은 A라는 차에 있어서 차기 이벤트와 거의 근접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 검증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고 이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어 차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A 차량에서 소프트웨어 문제를 과다하게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공수 및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차종별 요구사항을 대부분에 배포하여 구현한 후 평가팀에서 차량을 검증하고 최종 개발을 완료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저희는 플랫폼 제어기 사양 배포 이전에 팀 내에서 개발 및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델을 활용하여 표준 소프트웨어에 대한 차량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리고 단위 기능을 개발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양에 대한 단위 모델 검증, 통합 모델 검증, 필요할 경우 테스트 소프트웨어 제작을 통한 차량 검증까지 완료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V사이클을 적용하였고 이 사이클을 통한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대외 부문에 사양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검증된 사양을 보완, 구현하고 사양 및 단품 검증과 평가팀의 차량 평가를 통해 다시 한번 재검증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차량 적용 전, 후의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말고도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제일 고민이 많았던 3가지 난관을 공유드렸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 PDC는 성공적으로 개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 제어기를 개발하면서 느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이 변화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2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첫째는 차종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개발 방법의 단점이 점점 더 부각되는 점입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요구사항 배포, 협력사의 구현, 실적 평가 후 차량을 양산하는 방법은 사양 종수 과다로 인해 맨아워가 과다하게 소모될 뿐만 아니라 인적 오류, 구현 주체에 따른 품질 편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 차종에 딱 맞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을 통해 원가 절감과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는 점차 차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의미를 잃게 됩니다. 둘째로는 기능 안전 때문입니다. 차량의 전장품이 늘어나면서 기능 안전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기능 안전에 관련된 자료를 볼 때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법 준수 및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툴을 통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델을 사용하면 구현 담당자, 평가 담당자와 같은 유관 담당자가 사양을 오후 해석할 여지가 줄고 이러한 개발이 고도화된다면 모델을 바로 코드젠과 같은 방법을 통해 코드를 바로 만들므로써 소프트웨어의 개발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2가지 요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가를 위해 차량에 딱 맞는 사양을 각각 만드는 것이 아닌 모델을 활용하여 한 가지의 사양을 문제없게 잘 만들고 다양한 차량에 전개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DV, 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개념이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즉 이전의 차량 개발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차량을 정의하고 개발하겠다라고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통한 차량 개발은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검증 비용을 절감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에게 상품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다면 향후 차량의 소프트웨어는 라이브러리와 적용 가이드 배포를 통해 차량과 제어기라는 하드웨어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상품성 제공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SDV 개념을 도입한 개발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설계 및 검증을 위한 인적 자원의 고도화라는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하겠지만 달성될 경우 소프트웨어 재사용성과 같은 부분을 개선하여 비용 절감, 상품성 제공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강점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의 변화로 인해 개인의 일하는 방식과 커리어 개발에 대한 생각도 같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차종별 요구사항 배포라는 동일한 업무를 차종마다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누가 어떠한 차종을 담당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같은 업무의 반복이었고, 이러한 반복 속에서 개인의 성취감 달성 및 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화에서는 사양 배포를 위해 도메인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단위 기능과 같은 모듈 개발, 검증 등으로 다양한 롤이 구분되고 있고, 향후 라이브러리 배포가 된다면 이러한 롤은 더욱 다양해지고 전문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롤 세분화로 인해 개인은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로 전력 기능의 모듈 개발을 담당하였다라면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 본인의 담당 전력 기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해당 기능 전문가가 되는 방법. 두 번째로 전력의 도메인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등 전력과 관련된 나머지 업무를 통한 전체 전력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력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나아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편의 기능과 같은 타 도메인의 모듈 개발을 통해 소프트웨어 구현 전문성을 향상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겁니다. 롤 선택에 따라 다양한 커리어 패스가 생기고 있고, 이러한 패스를 잘 선택하면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업무 성취를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개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전력 플랫폼 제어기 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현대자동차 전자전력 제어 개발팀 최선호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근무하고 있는 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전자전력 제어 개발팀은 PDC, 저희 이제 전력 플랫폼 제어기 및 LBM이라는 12V 리튬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12V 전력 제어 플랫폼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을 위해 PDC, LBM과 이제 차량의 전력 아키텍처 개발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팀의 일원인 저는 차량의 이제 PDC의 전력 제어 기능 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 영상 공개 이후에 먼저 사전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걸 먼저 답변 드리고 줌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사전 질문을 답변하고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전력 플랫폼 제어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로그들을 받아서 분석할 수 있는 오픈 API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답변 드리면 현재 PDC의 전력 기능 로그는 서버에서 오픈 API를 통해서 제공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당사 API 제공에 대해서 이제 대외 창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대 디벨로퍼스라는 이제 홈페이지를 접속해 주시면 거기에 문의사항 및 요청사항을 이제 남겨주시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PDC의 특정 기능에 대한 로그가 필요하시면 이런 문의 남겨주시면 이제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따로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PDC가 필요한 곳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고객이 어떤 상품성을 제공하는지 그 예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전력은 다양한 이유로 공급되겠지만 그중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있던 내용과 같이 최근 주차 중 이제 동작하는 다양한 기능이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고객이 체감하기 좋은 예시로는 이제 OTA, 애프터블로 같은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하 동작 시에는 이제 현재 차량 전체 배터리 가용량을 분석하고 부하의 사용 가능 판단을 내리고 차량의 사양에 따라 적절한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정 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타 배터리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여 배터리의 시동성 및 내구 수명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주신 내용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PDC는 12V 전력 제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 타워로서 PDC는 파워 도메인 내에 여러 모듈의 다양한 입출력을 처리하면서 타 도메인에는 단일화된 협조 제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양한 사양 베리에이션을 처리하고 이러한 베리에이션에 협조 제어기가 영향을 받지 않게 처리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또 전력 제어기라는 특별한 룰로 인해서 이러한 협조 제어를 구성할 때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통신 등의 이제 전력이 아닌 차량의 타 아키텍처 구조 및 이 제어기 단품의 이제 이슈 스테이트와 같은 이제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을 이제 동시에 고민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PDC가 어떤 정보를 수신해서 전력 사용 가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전력 사용 가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량에 있는 전력 공급 모듈과 조작 모듈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전력 공급 모듈이 12V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공급이 불가하더라도 이제 저장 모듈에 많은 전력이 있다면 이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고 전력 공급 및 이제 저장량이 적다면 전력 사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력 공급 및 저장 모듈에 이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 PDC는 차량의 사양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모듈이 적용되어 있는지 사양을 확인한 후 협조 제어를 통해 차량의 전체 전력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의 전력 사용량 및 빈도에 따라 고객이 방전을 겪거나 전력 모듈 내부에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적정 기준을 활용하여서 전력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차량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업무 전문화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및 능력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은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분석, 그리고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시험, 통합, 유지 보수 등 이제 다양한 레이어로 진행될 건데요. 이제 예전에 완성차 업체는 요구사항 분석 및 기술, 그리고 유지 보수에 좀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 단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이제 업무 전문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거고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문서화, 소프트웨어 구성 관리, 소프트웨어 QA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어느 분야에서라도 이제 역량이 있다면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여섯 번째 질문은 이제 PDC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력 아키텍처, 부품 특성 등 이제 전체 내용을 알고 있어야 개발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업무 전문화와도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업무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전력 관련 이제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전력의 도메인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링을 하고 구현을 하고 시험을 하는 등 이게 다양한 담당이 생겼는데요. 각각의 담당은 각각의 담당이 이제 전력 특성을 안다면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근데 이런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본인의 업무 앞단의 산출물을 활용하고 그 앞단에 있는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면 차량의 전력 특성에 대한 이제 지식 및 노하우가 쌓일 것이고요. 이제 발표 자료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를 바탕으로 이제 다른 업무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발표 자료 작성 시 사용한 툴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제 인터페이스 UL 펑션 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 작성 시에는 모델 기반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링에 활용되는 매스웍스사의 이제 시스템 컴포저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그렸고요. 이외에 이제 협조 제어 표현에서는 이제 UML을 그릴 수 있는 툴인 드로우.io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혹시 접속하신 분들 중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2V 보조 배터리 자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발표 자료에도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사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PDC가 이제 필요한 곳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상품성을 제공하는 부분과 이제 좀 관련이 있습니다. 주차 중 이제 동작하는 기능이 많아지고, 그러한 기능이 이제 다양한 제어기관의 협조 제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부하 사용 시 이제 안정적인 동작 전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PLBM이라는 12V 리튬 배터리 모듈을 일컫습니다. 네. 그리고 PDC가 중심 제어 판단 역할을 하는 점에서 계속적인 데이터를 축적시켜야 이제 다음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점에서 네, 지금 PDC는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이제 동작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저장을 해서 서버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여서 다음번 플랫폼 제어기를 개발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정착된다면 아무래도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떠한 기능이 고객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되는지, 어떠한 기능이 좀 더 필요 없어서 이제 굳이 제어기의 리소스를 잡아먹을 필요가 없으니 이제 삭제하겠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검토를 할 예정이고 이제 고객에게 조금 더 많은 상품성을 조금 더 안전한 이제 전력 사용을 위해 제공하기 위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방향으로 플랫폼 제어기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셨는데요. 이제 전력이라는 거는 이제 전자 아키텍처, 전력 아키텍처 이렇게 두 개는 떼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일례를 들어드리면 이제 발표 자료에 통신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통신이 액티브 돼 있으면 이제 그 통신을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지역이들은 모두 이제 웨이크업 되어 있습니다. 즉 웨이크업 되어 있다는 거는 전력을 소모한다는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 향후에는 이제 각 도메인별 제어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각 존에 대해서 이제 차량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신과 전력 이런 통합적인 제어기를 이걸 통합해서 이제 플랫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기가 있어야 좀 이제 전력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소모가 불필요한 소모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력 플랫폼 제어기를 개발하면서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가장 네, 제일 뿌듯했다는 점은 이제 최근 이제 그랜저가 양산이 되는데요. 이제 곧 양산이 될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첫 저희 전력 플랫폼 제어기가 적용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이제 잘 양산되는 게 가장 뿌듯하고 이제 성취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PDC는 향후에 아까 방금 얘기 드렸던 이런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해서 고객에게 조금 더 많은 상품성을 제공하고 조금 더 불편을 겪지 않게 더 많은 기능과 이제 더 많은 기능을 이제 좀 제공하려고 이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이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지 좀 분석을 하고 있고 차후 플랫폼 개발을 할 때는 이런 기능이 어떠한 임팩트를 고객에게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배터리를 오랫동안 문제없이 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개발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 전 제어기 문제로 이제 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이제 절연 저항 부분은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홈페이지에 질문에 이제 그 메일과 함께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담당자를 확인을 해서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바로 답변을 좀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플랫폼 제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좀 옵션이나 이런 호환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아마 얘기를 좀 주셨을 것 같은데 앞 주제에서요. 이제 이 아키텍처라는 이제 저희 윗단의 아키텍처링이 좀 구성이 되었고요. 그 구성에 따라 차량에서 어떠한 도메인들이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떠한 도메인이 PDC에 물릴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각각에 물려있는 어떠한 모듈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모듈들을 받아서 조합하고 조합해서 이제 기능 내에서는 단일화된 입력처럼 보일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PDC의 출력을 받는 제어기도 이제 그 그 단일화된 출력을 받아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동작할지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변경되었고, 구현 및 검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단일 기능에 대한 검증, 이제 통합 모델에 대한 검증, 그리고 차량 검증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사양을 만들고 있고요. 사양을 만든 뒤에 이제 차량을 평가하는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팀에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그 Q&A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더 진행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질문이 더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질문란에 이메일과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